예, 우리 최상목 후보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전에 우리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17일 날 현지 시간으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5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쭉 이제까지 1년간의 경제 관련된 뭐 실적을 평가했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리스가 점수로 따져서 1등이고 우리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경제를 보통 평가할 때에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 관련돼서는 크게 봐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그리고 또 국제 수지 균형 이렇게 세 가지를 단기 경제 안정 목표로 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그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업률과 또 인플레이션율 그게 물가 상승률을 합치는 그 숫자가 높을수록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걸 일반적으로 계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이래 보니까 여기에는 저 5개 관련된 항목들을 봐서 근원물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사항도 들어가 있고 고용 증가율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고통이 아니라 상당히 복지 또는 경제 후성을 증가시킨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만은 네,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거는 예, 나중에 네, 네, 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답변해 네, 네.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결국 뭐냐면은 지금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실정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고 특히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물가 중에서도 특히 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시켜서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국제 그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객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또는 과도하게 국민 경제를 억압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또 비판적 시각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 이념이나 철학이 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년 반 정도의 지난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정상화를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부총리로서 이제 앞으로 취임을 하실 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앞에 부분 이코노미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의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민생의 입장에서 민생 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노력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방향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잡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민생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자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이 지표도 올라가고 민생 지표도 이렇게 좋은 지표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 지명을 받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경제 역동성, 역동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역동 경제가 감히 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이게 유일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총리가 되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의 경제 역동성, 그러니까
기업의 역동성, 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 역동성, 노동시장의 역동성,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성의 역동성을 해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중산층을 확충하는 그런 경제로 만드는 지향점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제시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 영국 에코노미스트지에서 나왔던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답변 과정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그 결과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그런 취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그 역동경제 관련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제가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것을 전부 요약했던 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네. 22년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표를 그렸고 또 23년도 경제정책 방향해서 또 그림표를 그렸고 또 가장 최근에 그 사항은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림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전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이념 철학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큰 어떤 뭐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로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답변이 역동경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역동경제 관련돼서 혹시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서로 논의를 좀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역동경제라는 건 결국은 우리 후보자님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제가 세 가지를 그림을 뭐 보셨겠지만 보여드렸듯이 이런 것을 전체 또 앞으로 3년 반 동안 해야 될 경제의 기본 틀과 방향을 뭐 랩업 한다 할까 네. 이런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안에서 논의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전 정부에서 했던 게 전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또 지난 정부에 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큰 틀에서 어떤 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방향과 뭐 철학이랄까 이런 게 있고 난 뒤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역동경제 한번 내부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고통 지수를 포함해서 뭐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또 노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에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했던 5개 이외에 우리 현재 경제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사항, 자영업자 다중채무 파산 신청 건수 한계 기업 부실 사항, 그 다음에는 가계부채, 이거 뭐 그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출산 고령화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경제 산업 구조,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후보님께 여쭐게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장관으로 부총리에 취임을 하시면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예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것 중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앞에 3개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당면한 저희 리스크라고 잠재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부동산 PF 부분하고 가계부채 부분은 제가
내년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저희의 리스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출산 고령화나 산업 구조, 아까 저출산 고령화는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 구조 관련된 부분도 아까 제 역동성을 말씀드릴 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그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재위원님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경제 안정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 성장과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차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